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2차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좀 까다로운 이 과목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과수 4종을 저희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이쪽 분야는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분야라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전에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1과목, 지금까지 한 1과목들은 한 40%대의 응시자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이렇게 평균한 평균 내용이고요. 요건 평균이고, 이제 과락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시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률이 거의 한 68%대에 이르러요. 작년에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분들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다, 되게 팽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점수는 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8회보다 더 쉬웠다고 했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난이도의 차이는 이 전체적인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작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껴있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을 올해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전체 이제 처음에 문제를 쫙 전체 보시거든요. 보면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돼요. 보통은 15점짜리 문제가 10개거든요. 그러니까 5점짜리가 10개예요. 이 15점짜리를 다 3문제씩 정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잖아요. 이제 이번 2021년도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죠. 과목률 15점짜리가 통째로 정답 처리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작은 문제로 나눴을 때 15점짜리가 한 10문제가 한 3개씩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전체 한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30개에 40문제가 되는. 그걸 2시간에 풀잖아요. 그럼 160분. 한 문제당 3, 4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과거에 4회, 5회 이런 경우는 진짜 막 전체 20문제를 다 계산 문제로 처음부터 있어요. 그럼 수험생들이 합격률이 150명 합격자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응시자는 적긴 하겠죠.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도 한 500명 선에서 대부분 끊겼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가 비교적 이제 쉬웠다고 하지만 사과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의 세부적인 변수값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또는 복분자, 이런 부분이 섞여서 작년에 생각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올해는 작년에보다 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 2과목 거를 한번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2과목에 15점짜리가 5문제거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복분자 문제가 나왔었고요. 벼, 옥수수,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소 나왔어요. 지금 최근 치서를 보면 가축은 계속 나와요. 큰 문제 하나씩. 시설 작물은 제가 봐서 한 번쯤 쉬어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수입보장은 글쎄요. 수입보장은 2가지거든요. 기준가격이나 수확가격을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입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걸 2개를 섞어서 내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인삼은 뭐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같이 섞어서 나오죠. 작년에 이제 옥수수가 나왔고, 이 밭작물 쪽하고 과수화종이 계속 어떤 중심축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저희하고 밭작물이 약간 소홀한 편이고, 밭작물은 현지 조사하는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을 같이 묶으면 큰 문제 돼요. 15년짜리 문제 되거든요. 올해는 제가 봐서는 가축에서도 하나 나올 거고, 이건 좀 작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밭작물에서 큰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벼는 뭐 전통적으로 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벼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과수가 16개거든요. 12사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형식을 취하는데 피해율을 수확량으로 구하지 않는 오복모감이라고 하죠.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계속 나오잖아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약간 좀 그 별종이거든요. 지금 안 나온 거는 오디만 안 나왔어요. 오디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디는 뭐 평년 수확량 쪽을 품종을 구분해서 나오면 큰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올해도 기타 과수 쪽에서 큰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뭐 어느 쪽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별종에서 계속 나올지 아니면. 근데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뭐 수확 전후 수확량을 나눠서 구하는 거를 같이 기준을 정해서 감수량을 차감하는 그런 쪽이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 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결국 큰 문제가 나오려면 오복무감 쪽에서 결국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계속 3년 연속 나왔거든요. 그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기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작년에 특이한 거는 전통적으로 과수화종이 계속 15년째가 나와서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축 하나, 그 다음에 밭작물 하나, 벼 하나, 그 다음에 과수화종 하나,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5개 중에 4개는 큰 문제가 그쪽에 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균형을 맞춘 거거든요. 과수화종 같으면 약간 좀 전통적으로 과수화종이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했거든요. 과거 같으면 뭐 5회, 4회 뭐 이런 때 보면 과수화종에서 뭐 거의 수험생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최근에 약간 좀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는 방식이 약간 좀 분산이 되면서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벼와 과수화종이 제일 크거든요. 올해는 과수화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우리 이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과수화종입니다. 과수화종을 제일 초입이면서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인 수확, 큰 줄기는 뭐냐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잖아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 농작물 재보험에 큰 보험금을 구하는 또는 방식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 아니면 생산비 보장 방식이 제일 커요. 과수화종은 뭐냐면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감수량을 직접 구해서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개는 약간 간접 보상하는 방식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구해서 평년 수확량과 비교를 해서 감수량하고 피해를 구하는, 거기서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고요. 생산비 보장 방식은 어느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에 따라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보상 방식일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봐서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인풋이 보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웃풋이 이제 보험금을 받는다.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든 간에 그 장부의 특성에 따라서 그 보험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겠죠. 근데 이 금액 차이가 그게 당연히 크진 않죠. 어느 한쪽이 A라는 품목에 대해서 A와 B 방식으로 보험금을 정산할 수 있다면 그 차이가 나오는 보험금이 차이가 클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이제 장문의 특성에 따라서 수확량을 조사할 수 없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산비로 갈 것이고, 수확량을 낼 수 있는 건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갈 것이고, 또 과수사종 같이 직접 보상하는 거는 감소량을 직접 피해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과정은 이제 직접 피해량에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배품목이 나왔는데, 착가감소 과실수와 기준 착가수를 구해라. 이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착가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과일을 솎아내는 걸 적과라고 하죠. 그 적과 이전의 사고인 경우는 착가감소, 적과 이후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과실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착가감소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착가감소량,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고요.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준 다음에 가격화 보장 수준을 곱해서 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착가감소 과실수를 먼저 빼야죠. 그러니까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이잖아요. 이 착가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 과실수에 가입가중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가중을 매번 이렇게 쭉 곱해서 보험금에 들어갈 착가 감소량을 낼 수도 있고, 그냥 착가 감소 과실수를 쭉 내서 마지막에 가입가중을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나 많은 교수분들이 그냥 착가 감소 과실수를 쭉 내고요. 마지막에 가입가중을 곱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가감소량 중에서 가입가중을 뺀 착가감소 과실수를 빼는 거죠. 그 착가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는 저가후 착가수를 먼저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저가후 착가수와 평년 착가수를 빼면 그게 착가감소량이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 금액이 나오죠. 다만 저가후 착가수에서 평년 착가수를 빼는 거를 기본적으로 착가감소 과실수로 하되, 5종 한종 보장이나 다음에 조소의 화재로 인해서 나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 방식이죠. 이건 특정 위험이 5종 한종 보장이고요. 종합 위험이라면 조소나 화재로 인해서 나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평년에서 저가후 착가수를 뺀 거하고, 그 다음에 평년 착가수에다가 인정피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인정피해율은 5종 한정 보장이나 일부 피해 같은 경우 5종 한정 보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적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5종 한정 보장이나 일부 피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가후 착가수를 산출을 하고 평년 착가수에서 빼는 걸 착가감소 과실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가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기준 착가수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요. 이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기준 착가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가후 착가수예요. 기준 착가수는. 다만 이것처럼
착각하면서 과실수가 있는 경우는 그걸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착가수는 기본적으로 저가수 착가수다.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과실수가 없는 경우는, 그러나 착각하면서 과실수가 있는 경우는 그걸 더해준다. 그럼 뭐 이 착각하면서 과실수 저가수 착가수로에다가요 착각하면서 과실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가장 ABC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사회 때 5점 간단한 문제로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수험생을 배려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5점 안정보장 사과 품목이에요. 품목에서 저까지 우박 피해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박하면 육아 타박률이죠. 육아 타박률은 그러니까 육수인가? 어린 과일이에요. 어린 과일. 예. 이제 우박이 떨어지면서 꽃눈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표본조사는 전체 모집단을 정의를 합니다. 이 모집단이 뭐냐면 조사 대상 주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가 뭐냐 하면, 우리 그 사과 같은 경우에 실제 결과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토탈 개념이거든요. 그 농계 모든 나무 수에서요. 그 다음에 실미고사라고 합니다. 미보상 주수하고 고사 주수를 빼요. 근데 수화중 같으면 여기 수불 주수도 뺍니다. 수확불능 주수. 그러니까 올해 그 농지에서 수확을 할 수 없지만 나무가 죽지 않아서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수확불능 주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제외한 값을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집단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죠. 네, 표본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니까 표본을 몇 개를 추출하겠다. 그게 이 표본 주수에 해당합니다. 표본 주수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별표 1에 들어있어요. 품목별로 다르죠. 예를 들면 벼 같으면 전체 경작 면적 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과수 사종이나 또 포복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무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표본조사는 표본을 추출하고요.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해요.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통계를 통계량이라고 해요. 실은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이제 모집단의 전체 통계로 바꿔주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얼마큼 표본을 샘플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별표 1회가 나와 있어요. 제가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체 모집단에서요.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690주잖아요. 여기에 이제 감소분이 없으니까 어떤 실제 결과 질서에서 미보상, 그 다음에, 고사, 수학 불능 주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지수가 조사 대상 지수가 되는 거죠. 이 조사 대상 지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그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690주 같으면 13개의 표본 주수를 산출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여러 개
순진하게 여기에 뭐 표본 주수가 13개다, 12개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주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저 같으면 이제 300을 기준으로 해서 300을 10으로 놓고 이렇게 쭉 100단위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샘플 사이즈가 13개잖아요. 13개인데 품종이 2개잖아요. 그럼 거기다 가중치만 넣으시면 돼요. 가중치만. 전체, 예를 들면 스가루면 전체분의 스가루를 넣으시면 되죠. 690분의 440. 이렇게 하면 스가루에 해당되는 표본 주수가 나올 거예요. 8.289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그 표본 주수를 뽑을 때는 그냥 올림이라는 방식을 써요. 8.1이건 8.2건 8.5건 간에 9줄을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는 올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별 품목의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합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해왔던 올림이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올림을 했으면 9주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반올림이기 때문에 8주예요. 그리고 육아 타동력을 조사할 때는 각 표본주마다 4개의 가지를 선정해서 5개 이상의 육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럼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어떤 샘플 사이즈가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가지를 4개를 하고요. 그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육아를 뽑아내면 됩니다. 가몽도 마찬가지로 전체에다가 가몽에 가중치를 넣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반올림이니까 5주가 되죠. 거기에 4개 가지, 5개 육아, 각 가지별로 이렇게 해서 그냥 뽑으시면 돼요. 항상 그 별표 1에 나와 있는 이 표본주 수표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과수사정에 대한 보험금 산출식을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최소한 3회독, 4회독을 다 하신 분들이라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냥 제가 문제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들어가면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화중 같으면 적과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적과라는 행위, 그러니까 적과는 이제 그 과실에 어린 과실을 솎아주는 거잖아요. 그 적과전은 적과 후가 있잖아요. 적과전은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해요. 적과 후는 특정 위험이에요. 실대재해만 보장을 해요. 실대재해만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과전이 종합위험인데 이제 감이나 이런 거는 이제 특정 5종 한정부정이라는 걸 택해요. 범동상이나 이런 게 남쪽에는 감의 그 재배 한계선이 남쪽이잖아요. 그 위험이 적기 때문에 5종 한정부정에 들어가면 보험료가 싸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과되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하되 5종 한정부정이라는 특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과 후는
실제 재해를 보상을 하는데 조소해나 뭐 일소 이런 거는 또 부보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특약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저가전에는 넘어갔네요. 착가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는 착가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뒷단에는 과실손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착가감소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착가감소량을 산출을 하고요. 미보상 감소를 하고요.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준 다음에 가입가격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감소량이잖아요. 양은 감소 과실수에다 과중을 곱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 보실 때 매번 감소량을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감소 과실수를 다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험금을 구할 때만 그냥 과중을 곱해 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중간에 다 과중을 곱해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게 정석이지만, 시험은 그러면 효율적인 문제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냥 과실수로 다 계산을 하시고요. 가입과중을 한 번만 곱해주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강사분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착가감소 보험금이든 과실손해 보험금이든 먼저 과실수로 다 구하고요. 마지막에 보험금 산식에다가만 과중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착가감소 보험금에서는 이 착가감소량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가감소 과실수를 구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맨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5종 안정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착가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는 저가후 착가수를 구한 다음에 평년 착가수를 빼주는 게 기본 산식이에요. 다만 5종 안정 보장이나 그다음에 일부 피해, 종합위험의 일부 피해,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조소해나 화재에 나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기본으로 하되 또 하나 평년 착가수에다가 인정피해율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도입해서 뭐 예를 들면 5종 안전보장이면 최대 인정피해율을 곱해주는 거죠. 이 두 개 값을 중에서 적은 값을 착가감소 과실수로 합니다. 인정피해율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5종 안전보장 같으면 5개의 재해만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특정 위험은 그 재해가 어떤 인과관계를 이게 만약 예를 들면 뭐 우박이면 그 우박으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재해를 기술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냐면 육아 타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라든지 나무 피해율 이런 거를 하나의 지표로 씁니다. 이런 지표들을 이제 도입해서 인정 피해율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가감소 과실수는 저가후 착가수를 구한 다음에 평년 착가수로 빼주는 개념이 돼. 오정안정보장이나 종합위험 같으면 일부 피해가 있는 경우, 조소해나 화재로 인한 나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정 피해율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서 적은 값을 착가감소 과실수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그러면 5종 안정보장이나 일부 피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착가감소 과실수를 구하는데 이게 이것만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이것과 비교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당이 있어요. 적과 정 같으면 5종 안정보장에 만약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인정 피해율 개념을 도입하잖아요. 저가 후에 가면 착가손해라는 게 있어요. 착가손해 감소가시수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오정환정부장이면 착가손해를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만일 그냥 종합위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만약 여기서 간단하게 저가고 착가수로 해서 평년 착가수로 해서 착가 감소 과실수를 계산했다면 이 저가 이후에는 착가 손해 과실수를 계산해야 돼요. 서로 운영안정부장이면 착가 전에 계산하고 착가 후에 착가 손해를 계산 안 하고 자연재해 이런 거면 그냥 평야에 구해야 돼. 뒤에 가서는 착가 손해라는 하나의 지표를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정의가 되면 이거랑 같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미보상 감소 과실수나 자기보상 감소 과실수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착가 감소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미보상 주수가 있는지를 봐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 따로 같이 더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레벨업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딱 가서 문제를 보면 아는 문제가 다 틀린다니까요. 왜 평균이 29점이 나오겠어요? 그거는 이런 문제들을 쭉 푸시잖아요. 중간에 시간이 쫓기면 하나만 놓치면 전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계산식 문제를 푸실 때는 차분하게 푸셔야 돼요. 중요한 사항은 여기다, 옆에다가 아주 작은 것으로 메모리 해 두시고, 이게 이 값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착가감소 보험급이든 과실손해 보험급이든 중간에 들어가는 계산식 중에 하나의 변수값을 빼먹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되게 후회를 하시죠. 나 다 아는 걸 다 틀렸다고. 많이는 소용없어요. 항상, 하나의 문제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푸시는 게 중요해요. 이 과목에 15점, 이 과목에 15점짜리 문제가 5개가 있잖아요. 이게 75점이거든요. 한 두 개 이상 틀리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3개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계산이 틀려요. 그 2개 정도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이 큰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차분하게 하나의 값도 빼먹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하나 빼먹으면 전체 문제 다 틀려요. 그래서 미보상 감소 과실수 같으면 이 미보상 주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착가 감소 과실수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보상 주수를 값을 여기다 더해준다는 거를 알면서도 못 쓰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뭐냐면 기준착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기준착가수는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 저가후 착가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감소과실수가 있으면 그 감소과실수를 더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착가감소 보험금에서는 이가 착가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정환정 부장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정환정 부장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일부 피해인 경우는 나무 피해율이나 육아 타박률이나 그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 3가지를 구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실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차분하게 푸세요. 나중에 그냥 급하게 풀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2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30문제, 40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작은 문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와서 다시 풀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항상 하나의 문제를 차분하게 옆에다가 메모리 해가면서 푸세요. 그래서 최소한 15점짜리 문제에서 3개 정도는 맞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단답형 문제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점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좀 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뭐 단답형 문제 아니면 기술형 문제를 썼다고 해서 점수가 좋아질 것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쉬운 문제 손해보험 성격 뭐 이런 거 그거 나와도 실제로 10점 이상 맞기 어려웠어요. 여튼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누적 감수량을 산정을 하는 게 키죠. 핵심이에요. 그 자기부담 감수량. 과거에는 여기 미부담 감수량이 들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경우는 그냥 0으로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2번 계산하지 않거든요.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소 과실수에다가 과입 과중을 곱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다중사고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각각의 사고마다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요. 그걸 누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여러 가지 재해가 쭉 나오잖아요. 뭐 태풍, 우박, 뭐 이런 거. 뭐 여기에 이제 뭐 사고 내용이 쭉 나온다면 이 사고 내용, 조사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예요. 그 여러분들이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빼놓고 계산하는 건 전체 다 틀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맥사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는 뭐냐면 5종 한정 부장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전에 착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5종 한정 부장이 가입되지 않고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가 감소가 있어야 돼요. 착가 감소가 없으면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는 필요 없어요. 항상 누적 감소 과실수는 이런 재해와 재해 조사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착가 감소가 있는 경우는 그 일부 후속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자체의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 착가 손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가 후 착가수에다가 착가 손해율을 곱해주거든요. 그 착가 손해율이 예를 들면 평년 착가수분의 적가 후 착가수가 이 비율이 60% 미만이면 적가 후 착가수에다가 5%를 곱해줘서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합니다. 근데 평년 착가수에서 분의 적가 후 착가수가 60% 이상이고 100% 미만이면 5%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개념을 도입합니다. 5%에다가 100% 마이너스 착가율. 착가율은 평년 착가수분의 적가 후 착가수예요. 나누기 40%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년 착가수분의 적가 후 착가수가 60% 미만이면 5%를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그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를 한다. 그걸 적가 후 착가수에다 곱해주면 착가손해 감소과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감소과실수를 구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착가손해율 있잖아요. 5%나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이게 맥스라는 개념으로 도입됩니다. 맥스는 뭐냐면 이전 피해율 중에서 최대 피해율이에요. 이 개념을 왜 도입을 하냐면 피해율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착과 피해율이 있고 그 후속 사고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으면 이 피해율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주는 게 맥스 A의 개념이에요. 맥스 A의 개념은 그래서 맥스 A는 이게 고정된 상수값이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쭉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전 피해율 중에서 최고 피해율을 하는 거니까 계속 최고 피해율이 바뀌면 맥스 A도 바뀌죠. 그 맥스 A는 뭐냐면 낙가 피해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율이에요. 낙가 피해율은 왜 안 쓰냐면 한번 과열이 떨어지면 그 후속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거고 착과손해라든지 착과 피해율, 낙업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다 그 중에서 맥스 A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고마다 이전 사고의 피해율 중에서 최고치를 쓰는 게 맥스 A 개념이에요. 피해율이 중복을 막아줘요. 그런데 첫 단추가 뭐냐면 누적감소 과실을 구할 때 그 착과손해율을 자연재해이고 적과정에 착과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계산한 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뒤에 나와 있는 조사 내용이 없는데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면 뒤에 계산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 이 자체의 감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맥스 A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그 후속 사고에서 이 맥스 A를 하나 다 빼줘야 되거든요. 빼주지 않으면 다 값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는 오종안정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고요. 과실손해 보험금은 착과손해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지를 첫 스타트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두 개가 선결 조건으로 해결이 안 되면 뒤에 아무리 계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이제 그 저가 종료 이후에는 7대 재해만 보상을 합니다. 태풍 집중 후 화재 지진하고요. 우박일소, 가을 동상입니다. 근데 각각의 재해는 그 피해 감수율을 구하거든요. 감소 과실수로 구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태풍 집중 후 화재 지진은 낙과 나무, 낙엽만을 감소 과실수로 구합니다. 착과손해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낙과손해를 할 때 일부 착과손해로 인정해 줍니다. 그 한 7% 정도 인정해 줘요. 그 일정 봉치를 곱해요. 보통 우리가 땡칠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재 재해는 낙과나무, 낙엽만을 손해를 산정을 합니다. 우박일소는 그러니까 낙엽은 여기밖에 해당이 안 돼요. 우박일소는 일소는 이제 과일이 막 그을리는 거죠. 착과손해, 낙과손해를 계산합니다. 근데 일소는 뭐냐면 그 사후 건당 착과수와 낙과수를 더했더니 저가후 착과수의 6%가 초과해야 감소과실수로 인정을 해요. 그 6% 이하면 감소과실수에서 넣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시설 작물에 보면 소설의 면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0만원까지는 보험금이 나와도 지급하지 않고 10만원이 초과하면 전액 지급하잖아요. 그거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당 착과와 낙과수를 계산을 했더니 저가후 착과수의 6%가 넘어야 감소과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가을 동상에는 착과손해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계산할 거는 낙과, 나무, 낙엽이 있잖아요. 여기서 착과가 있죠. 네 가지뿐이에요. 낙과 들어가 있잖아요. 착과 들어가 있잖아요. 이 7대 재해에서요. 낙과, 나무, 낙엽, 착과만 감소과실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소과실수로 구하는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피해 구성조사라는 게 있어요.
피해 구성조사. 예를 들면, 사과 이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50% 피해를 입었냐, 80% 피해를 입었냐, 100% 피해를 입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착가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가면 낙가 피해 구성률을 구하고요. 착가면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면, 그게 기본적으로 감수 과실수, 감수 과실수에다 과정을 곱하면 감수량이라고 했어요. 그걸 구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설 정보 같으면, 손해 정도 비율, 이런 거예요. 과실 같으면, 착가 피해율, 낙가 피해율, 이런 건 다, 그 감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감소는 제가 설명드렸죠. 감소는 하나하나 낱개씩 떨어지는 거, 감소가 되는 거고. 감수는, 예를 들면 피해 구성률 같이 이렇게 한 개에 0.8%에 80%의 피해를 입었다가 한 개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감수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손해만, 네 가지 감소 과실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착가손해. 낙가손해는 총 낙가수가 항상 주어져요. 이거는 앞에 뭘 기준으로 할 건지가 정해져요. 거기에 낙가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스 A를 도입을 해요. 맥스 A는 낙가피해 구성률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착가피해 구성률이나 착가손해율이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중에 이전 피해율 중에 최고값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스라는 개념을 쓰고요. 거기에 A값을 넣습니다. 그런데 착가손해나 낙엽손해는 사고 당시 착가수를 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중요한 변수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하는 방법은 적과 후 착과수를 기본으로 해요. 착과수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앞에 낙과나 나무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된 과실수 있잖아요. 그걸 다 빼나가는 개념이에요. 100인데 여기 2가 있으면, 3이 있으면 95 이런 식으로 빼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를 꼬면 약간 애매하다는, 그래서 그거를 숫자를 앞에 몇 개가 감소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세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과는 기본적으로 낙과된 과실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착과나 낙엽은 사고 당시 착과수가 계산하셔야 된다. 그거는 적과후 착과수에서 그 앞단의 사고들, 동시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되고 그다음에 낙엽이 됐어요. 그럼 낙엽률을 구할 때 사고 당시 착과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적과후 착과수에서 여기에 같이 동시된 사고라도 이 낙엽률을 구할 때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요. 그 나무손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요. 고사하고 수확불능나무. 수확불능나무는 정의가 뭐냐면, 하여간 피해를 입어서 당해 연도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죽지 않아서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나무예요. 고사나무하고 명쾌하게 구분이 되죠. 고사나무는 그냥 엎어지는 나무고, 수확불능나무는 고사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고사나 수확불능나무는 피해를 입은 나무 수에다가 무피해나무 나무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줘요. 이거는 낙가피해 조사나 이런 걸 통과할 때 조사를 합니다. 무피해나무하고 일부 침수 나무의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무 피해 같으면 반드시 1-맥스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또 까먹은 분들이 많아요. 1-맥스. 항상 착과피해율, 낙가피해율을 여가 과실수가 있으면요. 착과피해율, 낙가피해율, 낙엽인정 피해율을
기본적으로 곱해주시고요. 여기에 맥스 A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PL의 중복을 막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같으면 이걸 1로 놔요. 100% PL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들어가 있는 맥스 중에 최고값을 써주셔야 됩니다. 맥스는 항상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앞에 뭐 착가선에서 5%가 나왔는데 그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또 착가 PL이 높은 게 있으면 이 값을 쓰고 또 더 내려가는데 낙엽에 따라 인정 PL이 더 높은 게 있으면 이 값을 써야 돼요. 항상 맥스 A는 변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중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가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때마다 계산할 때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낙하 피해 같으면 1.07이라고 그랬죠. 착가선해 같으면 동상해 같으면 동상해라는 가을 동상해 있거든요. 가을 동상해 같으면 10월 31일까지 단감이나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이 피해가 50% 이상이 나면 정상과실에서도 피해 인정 개수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라든지 나무 피해 같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고 1-맥스를 곱하는 거. 낙엽은 이제 인정 피해를 곱해주죠. 과거에는 낙엽 1미라 그래서 1-미보상 비율을 곱해줬어요.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곱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엽은 기본적으로 낙엽률을 구하시고요. 그 낙엽률에 단감하고 떫은감의 인정 피해율 공식이 다르거든요. 그걸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단감은 뭐 1.001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뭐 경과일수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할 때는 단감만 계속 외웠어요. 근데 떫은감은 2022년도인가 구하는 공식이 바뀌었어요. 뭐 0.966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이런 식으로. 그 작년에는 익히 알던 단감이 안 나오고 떫은감이 낙엽인정 피해를 구하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항상 허를 찌를 거에 항상 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4가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실손해 보험금에서 항상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착가손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죄에 나와 있지 않는 저가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오종안정 보장에 가입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착가손해 감소가 실수로 구하는 게 첫 스타트예요. 이 스타트를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리 뒤에 계산해도 소용없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는 항상 인정 피해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종안정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첫 스타트예요. 그 두 개의 첫 단추를 잘 깨셔야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죄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개의 스타트를 잘 깨시면 나중에 차분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착가세의 자기부담 비율이죠. 근데 그 적과전에 착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착가 감소 과실수에서 적과전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빼주는 값을 빼줘야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 그래서 이미 자기부담 감소량을 1차로 써먹었다면 여기는 지금까지 다 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값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조심하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으면 이걸 넣어놓고 푸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착가감소 보험이나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실 때는 항상 옆에다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이 소시장에는, 주니어 때는, 저보다 훨씬 공부 잘 하셨겠죠. 다 뛰어나신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다 시니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험의 주류는 40대 이후,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착가 손해를 구했는지, 그 다음에 사고와 배는 7%의 낙가 때 착가를 인정했는지, 일시피해는 착가와 낙가를 더해서 6%가 초과되는지, 나무는 1-맥스를 적용했는지, 가을 동상에는 미피해가 있었을 경우 단감이나 떫은 감은 정상과 지수도 0.031 곱하기 정상과 지수 곱하기 잔여 일수를 곱했는지,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할 때 단감하고 떫은 감하고 다른 걸 적용했는지, 또 실대재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대재해에 조수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건 다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쭉 옆에다가 작은 것으로 메모를 해두시고 차분하게 푸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단 푸신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큰 문제 나중에 가서 다시 검사해가지고 다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한번 푸실 때 차분하게 완전하게 푸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